여러분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생일에 뭘 할 거냐고 묻고 당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똑같은 하루일 뿐이야 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당신이 매사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케이크와 촛불, 그리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없다면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면 어떨까요? 생일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사실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연구했고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일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들은 아주 다른 세 가지 심리적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뇌가 조금 다르게 작동할 뿐이며, 소수의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일 기념하기를 그만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원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실망을 경험하면 뇌는 아주 신기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도 자체를 멈추는 것인데 이는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일은 아주 쉽게 일종의 감정적인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그런 기대들이 계속해서 무너질 때 뇌는 스스로의 예측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신경과학의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이 등장합니다. 울프람 슐츠 같은 연구자들은 도파민이 단순히 보상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의 차이에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도파민은 상승하지만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수치는 훨씬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 생일은 그냥 똑같은 하루일 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때로 무관심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보호이자 조금씩 만들어진 감정의 갑옷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일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두 번째 그룹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피하고 싶어서도 아니며 그저 마음이 다른 일들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시간맹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나 일 또는 아이디어에 깊이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창조하거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집중하다 보면 날짜는 그 중요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섞여버리고 몇 주가 빠르게 지나가며 달력은 더 이상 명확한 기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고 특정 사건들은 뇌에서 급하지 않음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어 버립니다. 3번이나 미뤄둔 치과, 예약이나 끝이 없는 할 일 목록이 보관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기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머릿속이 동시에 너무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일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상처 때문에 외면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생일 파티가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들은 촛불 축하, 인사 파티 같은 생일의 모든 의식들을 지켜보았고 아주 간단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굳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창시자인 연구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수십 년 동안 연구했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리적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사건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특정한 날짜나 파티 또는 식당에서 30명의 사람들이 불러주는 어색한 생일 축하 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연구자 필립 브릭먼이
쾌락의 태바퀴라고 불렀던 개념을 이미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다음번의 특별한 순간, 다음의 성취, 다음번의 축하 자리, 다음번의 행복의 절정을 끊임없이 맺는 인간의 성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의 절정은 거의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1년에 단 하루뿐인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평범한 평일에도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끼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원해야 하고 모두가 관심을 필요로 하며 모두가 축하받기를 원한다는 널리 퍼진 믿음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을 뿐입니다. 물론 생일을 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이유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다른 이유로 생일을 피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8살이고 드디어 생일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날을 기다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을 했죠. 머릿속으로는 화려한 풍선과 선물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일이 되자 모든 것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꼭 와주길 바랐던 사람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축하한다는 말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당신만큼 이날을 기대하고 신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화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서서히 기대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다음 해에는 기대를 조금 덜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더 줄이게 되죠.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진은 기념일 효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특정 날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수년이 지났음에도 그 날짜와 관련된 감정까지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8살 아이는 아직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니퍼 크로커는 자존감의 수반성이라는 개념을 연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을 확인시켜줄지도 모르는 상황 자체를 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은 생일 파티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축하 자리를 마련했는데 완벽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자신에게 뼈아픈 상처를 확인시켜줄까봐 두려워 생일을 챙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하가 필요 없는 것과 마음속으로는 원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원할 자격을 허락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생일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것은 자유로움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인가요? 그 대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년 동안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측정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스스로를 아낀다는 뜻이고 파티를 여는 것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자기애는 항상 파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훨씬 더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일 수도 있죠. 달력에 적힌 평범한 하루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는 지난 생일을 완전히 혼자 보냈지만 그럼에도 완벽하게 평화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은 어딘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화면에 나타난 건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생일을 축하하지 않고 보냈음에도 완벽하게 괜찮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간의 심리에 관한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을 설명해 드릴지도 모르니까요.